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역량으로 살아야 될까? 이제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네. 아, 이 카이스트 교수가 이것까지 좋아졌어요. 이건 얘 덕분에. 이걸 잘 놀려야 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량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특히 또 미래 변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먼저 이제 우리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기술을 만들지만 기술은 인간을 형성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죠. 자,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인간이 발명했지만 우리는 어느덧 스마트폰이 내 몸에서 30cm만 떨어져도 불안해 느끼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자, 집을 나왔는데 1번 지갑을 놓고 나왔다. 2번 스마트폰을 놓고 나왔다. 언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다 스마트폰이에요. 네? 너 왜 늦었어? 그러면 스마트폰을 잠깐 놓고 와서 집에 다시 갔습니다. 그거는 용서가 돼. 너 왜 나와? 왜 늦었어? 지갑을, 야, 꼭 지갑 있어야 너 되냐?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요즘 보면은 스마트폰을 우리가 너무 많이 써서 엄지에 관절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환자들이 많아요. 엄지를 이렇게 많이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을 딱 보세요. 손가락 한번, 자기 손가락. 엄지 빼놓고 나머지 손가락은 마디가 2개잖아. 마디가 이렇게 2개가 있죠. 엄지는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엄지 밑에 큰 근육이 하나씩 달려있잖아. 원래 엄지는 이거 빨리 돌리라고 쓰는 돈이 아니고 나 표시할 때, 그 다음에 땜일 때, 힘쓸 때 쓰는 돈이지 이게 빨리 돌리려고 하는 손이 아닌데, 갑자기 인간이 이게 마시면 이걸 빨리 돌리니까 마디가 하나 가지고 빨리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염 환자들이 많아요, 젊은 애들 중에. 그래서 옆에를 보셔 지금.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마디가 2개야. 미래 인간이야. 이미 개량화가 되고 있는 분이야. 엄지가 가늘어. 야, 저 사람은 미래 인간인 거예요. 엄지가 가는 거에다가 마디가 2개다. 사돈매죠. 자,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AI가 나오면 당연히 인간의 삶과 행동 방식도 바뀌어야 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뇌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양쪽 뇌를 연결시켜주는 뇌량세포라는 게 있어서 인간은 양쪽 뇌를 번갈아 가면서 써요. 그러면 좌뇌는 주로 뭐를 하느냐? 외우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일을 주로 하는 게 좌측뇌예요. 우측뇌는 사랑하고 소통하고 열정을 붓고 이런 쪽이 우측뇌예요. 자, 인간은 태초에 왼쪽 뇌로 살았을까요? 오른쪽 뇌로 살았을까요? 자, 왼쪽 뇌, 오른쪽 뇌. 네, 맞습니다. 우뇌로 살았어요. 그렇겠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무슨 뇌로 살아야 돼요? 좌뇌로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 바로 국가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 항아 문명, 잉카 문명, 문명이 되면서부터 인간은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면 냉철한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좌뇌 중심형 인재들이 엘리트라고 우리가 대우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의사, 판사, 변호사, 그죠? 이렇게 뒤에 사자가 붙은 사람들이 우리가 엘리트라고 불렀던 사람들. 자, 우리가 의사, 판사,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져야 돼? 외우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냉정해야 되지. 의사가 갑자기 날 찾아오더니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생각나는 방법이 하나 생겼는데 그걸로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미쳤나 이게. 입증되지 않은 건 안 하는 사람들이,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냉정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상층부를 장악해야 사회가 안정화되고 간다라는 원리로 국가의 개념에서 모든 교육은 좌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게 지난 수천 년간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좌뇌의 역할 중에서 빠져나가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야. 그래서 인간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축적하고 전달한다고 활용하는 걸 다 사람이 했었는데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나오니까 마우스만 클릭하면 스마트폰만 터치하면 우리가 수집, 정보섭 다 해주고 나는 활용만 잘하는 시대로 바뀌었지. 이걸 뭐라 그래? 리터러시, 문해력이라고 우리가 교육에서 얘기를 해왔어요. 이 교육이 정보화 시대 지난 20년간 핵심 교육의 요체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나 주판 배운 적 있다면서? 솔직하게. 이야, 주판 많이 배우셨네. 거의 한 40% 배우셨어요. 주판 배우셨어요? 근데 안 배우셨다고요? 진짜요? 근데 왜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 참여를 이렇게 안 해주시면서 왜 맨 앞에 앉아갖고 사람 속을 바락바락 쓰고? 네, 농담이고.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주판 의무생이었어요. 1987년까지 주판이 국가 자격 시험이었어요. 컴퓨터가 없었잖아. 그때는 주판 단을 따야 회사 입사가 됐어. 지금은 자기소개서에다가 저 주판 2단입니다 쓰면 안 뽑아. 이 사람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걸 했어 이런다고. 그러면 지금은 취업하려면 뭘 해야 돼? 저는 워드 프로세서 몇 급이고요. 엑셀 자격증 갖고 있고요. 포토샵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취업이 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앞으로 생성AI 시대는 뭐라 그러겠어? 저는 엑셀 자격증이 있고요 하면 떨어져. 뭘 잘해야 돼? 아니지. AI한테 잘 물어야 돼. 묻고 답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미래 능력이야. 그래서 이걸 요즘 뭐라냐면 프롬프트 능력이라고 그래요. 프롬프트가 뭐냐면 여러분 카카오톡 할 때 이렇게 꺽쇠 있잖아. 거기를 프롬프트라고 그래. 그러니까 프롬프트라는 건 묻고 답하기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카카오톡을 잘하려면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말을 잘 써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AI하고 말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미래 능력이에요. 이게 작년부터 생긴 고수익 직종이에요. 그 넷플릭스는 프롬프트 잘하는 최고 전문가를 14억을 줘요. 뭐. 평균 제일 낮은 게 요즘 4억 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달라졌어. 근데 거기다 대고 저 워드 잘 쳐요. 말도 다 되는 걸 이걸로 왜 해?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좌뇌가 아닌 거지. 우뇌로 가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자, 우뇌 인간으로 인간의 국가가 생긴 이후에 최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지. 왜? 앞으로 너 의사 되라. 그러는 순간 너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좌뇌가 강한 사람의 시대는 이제 AI가 다 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야 돼? 사람은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일자리를 보면 지금 현존하는 일자리의 67%는 변해요. 무조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변해요. 이해하시겠죠? 변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순 반복적인 노동 직무. 앞으로 자율자동차가 되면 택시기사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매품 교통경찰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자매품이잖아. 같이 가잖아. 깡패하고 형사는 같이 노는 거예요. 자매품이야 이게 다. 직업에 자매품이 있어요. 하나가 한쪽이 사라지면 그걸 왜 존재해? 같이 사라져야지. 그 다음에 핵 유출이 됐어. 누가 검사해? 로봇들이 들어갈 거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라지겠죠. 전달 중심에 도서관 사서 여기 도서관이지만 아니 도서관 사서님 뭐 하는 겁니다. 이제는 도서관 사서가 뭐라냐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애들 하나하나를 책을 읽어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의 패실리테이터로 바뀌어요. 지금 이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역할이 바뀌어야 돼요. 왜? 도서관 사서는 내가 훨씬 잘하는데 책 다 읽고 그냥 물 퍼주는데 그거 왜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사 어떻게 될까요? 저 어머님은 벌써 아니라고 그냥 고개를 막 이렇게 드시는데 맞습니다. 약사가 하는 건 뭐예요? 의사가 좀 처방전 가지고 약 꺼내가지고 립서비스 하는 거잖아. 이거 더 잘해 애들이. 그래서 의료 직종 중에 첫 번째 파괴 직종이 약사예요. 근데 앞으로 약사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가 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약대는 더 커져요. 왜 커지냐면 이제
바이오 건강시대로 헬스케어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은 약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체질에 맞게 생활의 균형을 맞춰주고 거기에 맞는 생활 건강식품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플래닝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그래서 약대 프로그램을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사가 없어지니까 약대 보내지 말아야 되니까 아니고 약대로 더 보내야 되는 거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약사의 기능은 바뀌어요. 자, 문의겠어요. 콜센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콜센터라는 게 언제 나온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1993년에 LG전자가 제일 처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만들었어. 지금까지 콜센터 하잖아. 콜센터의 단점이 뭐예요? 9시부터 6시까지만 하잖아. 아니 왜 새벽에는 못 물어봐? 그 다음에 뭐야? 전화하면 맨날 띠띠거리잖아. 대기하세요. 그리고 대기했어. 근데 뭐라 그래? 끊어져. 왜 끊어져 보니까 계속 기다리실 거면 1번 아니면 2번. 그러니까 대답을 이게 뭐 하느라고 몰랐는데 끊어졌어. 다시 전화해서 또 30분 기다려야 돼. 그런 거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I가 이제 이런 일을 바꿔요. 아시겠죠? 번역가는 어떻게 될까요? 번역가. 야, 번역가. 번역가가 중요한 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문학 번역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외국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으로서 한국 문학을 번역해서 출품시켜가지고 잘 번역한 사람을 상을 주는 건데 작년에 상 탄 사람이 일본의 가정주부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몰려가가지고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한국말 못해. 어떻게 타셨나요? 번역기로 돌렸대. 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냐하면 챗GPT에다 넣잖아요. 바로 번역 다 해줘. 순식간에. 그러면 번역가는 사라진다 아니다. 자, 번역가는 사라진다. 손 들었어. 아니다. 존재한다. 딱 반반이에요. 그러면 반은 사라지고 반은 살리고 반반 프라이드 치킨 반 양념 치킨 반으로 할까요? 존재해요. 근데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지금 OTT라고 해서 뭐 넷플릭스니 뭐니 드라마 이제 우리나라 뭐 파묘 요즘 영화 같은 게 막 세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전 세계 나오면 전 세계 언어로 빨리 바꿔야 되죠. 근데 이런 게 한두 개야? 어마무시한 콘텐츠가 소재 하나 나온다고. 이거를 계속 번역해야 되는데 번역가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걸 앉아가지고 다 번역하고 있으면 번역을 못해. 그러니까 다 초벌구이를 이걸 쓴다고. 지금 다 써요. 저 번역가들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일하는 형태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67%가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왼쪽에 뭐냐면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책들의 챗GPT라고 저자 이름을 쓰면요. 저런 게 나와. 저 사람은 소설가가 아니야. 자, 어떤 거냐면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미국의 한 아버님이요. 애가 있어요. 애가 하나 있는데 이름을 찰리라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찰리라는 애가 자꾸 낭비가 심해. 절약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절약도 하면서 와 이렇게 생활 습관을 좀 좋게 바꿔야 되겠는데 하고 챗GPT한테 물어봤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챗GPT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슷한 동화를 읽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아버지가 이제 교문을 가졌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갔는데 없어. 책이 딱 맞는 책이 없어. 우리 애랑 다 상황이 달라. 아버지가 너덜너덜 집으로 돌아오셔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가 소설도 써준대. 소설도 써주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넣은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찰리야. 찰리고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거는 숲속의 다람쥐를 좋아해. 그래서 다람쥐를 매개로 해서 절약하는 동화를 쓰고 싶어. 그래서 그거를 써줘. 그랬더니 얘가 써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말을 고친 거야. 여기다가 우리 애가 좋아하는 우리 식구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얘하고 동생이 있어. 그러면 동생 이름까지 넣으면 비슷한 이름으로 얘가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줘. 그래가지고 얘가 도토리를 모아서 숲속을 방화시키고 숲속이 번영되면서 얘도 높아지고 뭐 이런 걸 써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책을 썼거든요. 그러면 동화책은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림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아까 또 그림 그리는 애 있었잖아. 걔한테 넣고 요거에 맞는 주인공을 그려줘. 그래서 맞는 그림. 그래서 아시겠죠? 물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정 작업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해서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작권도 다 저런 자기는 아이디어만 내면 돼. 대신 세상에 없는 아이디어를 내는데 집중시키고 저런 걸 만드는 거는 쉽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왼쪽에 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 심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크롬의 심볼이에요. 비슷하지 않아요? 뭐가 비슷하죠? 색깔. 자,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 원래 익스플로러가 전 세계 8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던 때예요. 이때 구글이 크롬이라는 걸 만들어서 디자이너를 불러요. 우리가 이런 걸 디자인을 하나 해주세요. 우리 회사 로고를. 근데 우리가 80% 점유를 할 계획이에요. 그런 야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걸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애가 80% 점유하고 있는 회사를 거꾸로 무너뜨리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야심을 들어갈 거를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디자이너가.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왼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로고를 그려놓고 저 회사를 잡아야 된다고 매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머릿속에 안 나와. 그래가지고 기간은 한 달인데 머릿속에 2주 동안 3주 동안 고민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그렸다 지웠다 그려줘도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나중에는 저 마이크로소프트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놈의 회사 때문에 뜯겨가지고 딱 버렸어. 근데 오른쪽 그림이야. 보시면 저걸 꾸기면 오른쪽에 나와. 어? 이 양반이 어떻게 했겠어? 우연히 꾸겼는데 나온 거야. 유력하지 이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지? 요거 부서지면 안 되니까. 쫙 들어가지고 접시에다 올려놓아가지고 딱 그려놓고서 이제 이걸 그려야 되잖아. 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려가지고 줬어요. 야 이거야 이거 그래갖고 된 거야 저게. 자 그러면 디자이너가 이렇게 일했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일할까? 자 그렇습니다. 고민하는 건 똑같아요. 인간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꾸겨서 받았어. 나왔어. 여기까지는 AI가 못해줘. 이걸 인간만이 하니까. 놓쳐서 이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진을 딱 찍어. 네? 사진 찍어서 챗GPT한테 줘. 동그랗게 만들어. 동그랗게 만들 거 아니야. 가운데 색깔을 파랗게, 가운데 색깔을 노랗게, 가운데 색깔을 빨갛게. 이렇게 네 가지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하나 만드는데 몇 분이라 그랬어요? 1분이라 그랬잖아. 그럼 5분이면 다 끝나잖아. 사진 찍는 거 같이 10분이면 다 그려. 일주일 걸릴 직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보다 고뇌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는 거고 형상화하는 거는 빠른 시간에 하면 할수록 인간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일들에 보시면 3차 산업에 나왔던 앱 개발자, 드론 조종하는 사람, 소셜미디어 관리자 이런 일들은 다 일이 아닌 거예요. 다 사라지는 일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제는 미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일들, 직업들이 막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는 뭐 제가 미래학자지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계속 나올 겁니다. 단지 중요한 건 뭐냐? 좌뇌 일자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외우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냉철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인공지능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판을 갑자기 느닷없이 배우시면서 슈퍼컴퓨터랑 대항해서 내가 이겨보겠습니다라는 거랑 똑같은 일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의 인재는 누굴 뽑을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글로벌 기업들한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인재를 뽑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7번 나오잖아요. 7번.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 지금 이게 1위였어요. 지금까지. 지난 100년간 1위였어요. 저건 어떤 뇌야? 판단, 의사결정은 좌뇌지. 좌뇌 관련된 건 다 7위 이하로 다 떨어졌어. 그러면 1부터 6위까지를 보면 복잡한 문제를 비판적인 사고로 창조성을 가지고 해결하는 능력. 우뇌잖아.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건 AI니까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소통하고 협력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능력. 우뇌잖아.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좌뇌 시대에서 우뇌 시대로 인재상이 급격하게 변화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돼? 제가 EBS에 나가서 EBS에서 한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좋았던 직업은 아니에요. 이제 성공 시대는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재라는 조건이 뭐예요? 국영수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는 사람이에요. 손흥민은 영재예요, 아니에요? 영재죠. 싸이는 영재예요, 아니에요? 영재죠. 근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영재인데 학교에 가면 원숭이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헤엄을 치게 만들고 난 원숭이인데 물고기들하고 같이 가면서 너 왜 이렇게 헤엄을 못 쳐? 그렇게 평가를 하고 갑자기 둔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가진 쪽에 활동을 했을 때 영재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좋아하는 분야가 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는 건 좋아. 가는 건 좋은데 자기가 노력을 안 해. 자기 학습 능력이 없어. 변화를 해야 돼. 근데 나는 이것만 좋아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 학습 능력을, 진보 능력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 우리는 갈 수 있고요. 마지막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창조 능력이지. 보니까 이제 뭐예요? 형상화는 다 도와준다며.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 능력을 가져야 된다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가 있고 창조가 있고 혁신이 있어요. 창의는 뭐냐면 남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똑같이 생각하면 창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학교는 모든 게 보편성으로 가르치잖아. 근데 독특해야 돼요. 그래서 독특했을 때 우리는 창의성이 있다고 그래요. 창조는 뭐야? 형상화까지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 인재의 대표적인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맨날 아이디어만 냈잖아, 이 사람은. 근데 실제로 쓸 수 있는 것까지 만든 사람은 에디슨.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는 획기적이진 않지만 뭔가 전기라는 거에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어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쪽 인재죠. 창조적 인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혁신이라는 건 뭐냐면 혁신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1억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해. 이런 인재. 그런 인재는 누구냐 하면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 그죠? 뭔가 연결해서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꿔내는 사람까지는 이걸 바라면 안 돼. 그건 자기 옆에 있는 애한테 괴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야. 너 스티브 잡스를 본받아라. 이건 뭔 소리예요? 애비애비도 몰라보고 너 살아라. 이 소리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어 우리가. 이거는 정말 진짜로 자기가 정말 여기에 뭔가 신념과 이거 아니면 죽어하는 사람만 가는 길이지. 저 이거 안 가도 돼요. 네, 그래서 저기까지는 이렇게 안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혁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재를 사회에서 요구한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저기 사회자님 저기 있는 책 한 권 제가 사인해 줬으면 안 되나요? 네, 되신대.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부터 지금 문제를 낼 테니까
세 문제를 냅니다. 세 문제 연속 맞추신 분에게 제가 테레이드 사인. 자, 1번 문제. 1, 2, 3, 4 도형이 있죠. 상부에 물음표 이전에. 그럼 물음표에 들어갈 도형은 1, 2, 3, 4 중에 몇 번일까요? 자, 아이들만 듭니다. 자, 1번 손 들으세요. 2번, 3번, 4번. 네, 답은 4번입니다. 4번. 왜냐하면 옆으로 이렇게 보면 5, 4, 3, 2, 1이잖아요. 이런 건 무슨 문제냐면 이거는 IQ 문제예요. 창의성 문제가 아니에요. 창의성 문제가 아닙니다. IQ 문제. 지금 맞춰봐야 소용이 없어. 미래. 이거 맞춘 사람은요, 뭐 자랑할 때 아니야. 이거 맞춘 분이 틀린 거야. 그럼 이제 창의성 문제로 갑니다. 창의성이란 건 뭐라 그랬죠? 남들과 다른 독특한 시각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독특하게 보이는 건? 아니. 뭐가 보여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니고 뭐가 보여요? 네, 저기 손든 치고. J, 예. 제가 영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LIFT가 보인다는 거예요. LIFT 보이는 분 한번 보세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멍 때리고 계실 거야? 그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에 뭐가 보인다는 거야? 나는 하얗고 까만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좌뇌로만 사신 거야. 우뇌가 안 돌아가. 신경쇠약이 걸려가지고. 왜냐면 안 쓰면요 이게 다 퇴화하거든. 세포는. 그래서 저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보여야 돼요. 그럼 왜 LIFT? 여기 위에 금을 쫙 거보면 까만 거의 첫 번째 사이에 위에 금을 거보세요. 위아래 평등하게. 그러면 L자가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I자가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인을 거보세요. 가상으로. 가운데 F자가 보이고 그 다음 T자가 보이죠? 이렇게 했는데 안 보이면 아예 문해가 없는 거야.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 문해가 아예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마지막 문제. 자, 다음 도형의 절반은? 네. 3. 반을 딱 짜니까 3이 2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0. 이제는 행으로 자르면 0이 2개가 나왔는데 또 4. 8 나누기 2는 4. 또 9. 이렇게 자른 거야 저 친구는. 행으로 자르면 9하고 6이 나오잖아. 그러면 9, 6도 답이고 6, 9도 답이고 9, 9도 답이고 6, 6도 답이야. 또 아직 안 나왔어. 또 이것만 나오고 대단한 거야. 아니야, 그냥 들어봤어. 5. 그렇지, 영어로 5. 오케이. 또 그 다음 또 네. 몸이 불편한 사람. 네, 마지막. 인피니티. 네, 무한대. 퍼센트. 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자, 답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 답이에요. 자, 4가 아까 나왔죠? 나누기 하면 4잖아요, 반이. 그 다음에 33은 이렇게 쪼갠 거예요. 제일 먼저 쪼갠 사람이죠? 반을 쪼갰어. 반이라니까. 그 다음에 00은 뭐야? 밑으로 자른 거죠. 96은 옆으로 자른 거잖아요. 사선으로.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무한대와 88. 자, 88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 보여. 여러분 눈에는. 근데 이거를 자르는 사람은 두께가 보여요. 두께가 보여야 돼. 두께가. 여러분은 평면만 보이잖아. 이 사람은 보자마자 입체가 보여. 입체가 보여서 이렇게 자르면 파이 2개가 나온다고. 왜 보이는 것만 잘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무한대는요.
저 사람 이걸 맞추는 사람은 5살 이하의 깨끗한 영혼을 가진 학생이에요. 힘들어봐 아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문제를 맞추는 애들이 다 그 아이 그런 정신을 안 가지면 못 가져. 이거는 뭐냐면 숫자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야. 자르는 생각이 없어. 왜 모든 사람은 자르려고 그래? 크기를 눕혀놓으면 반이 되잖아. 무슨 얘기잖아요? 서 있는 크기를 불리면 반이 되잖아. 여러분 계속 자르려고만 하잖아. 왜 이렇게 많이 잘라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한대에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느낀 거, 우리가 느낀 게 뭐냐? 느낀 게 이제 중요해. 이걸 해본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뭘 느끼라고 한 거냐?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땀이다. 에디슨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뭐냐면 너 있잖아, 천재는 1%의 영광 99% 땀이니까 너 열심히 해! 이 소리 맨날 하잖아. 이런 천재는 독고다이형 천재라고 미래에 필요한 인재가 아니에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런 사람 필요 없어요. 찰스 다윈이 저는 30년 동안 마다가스카르 및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막 동물을 연구하고 식물을 연구해서 제가 갑자기 유레카하고 나와가지고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라고 하는 게 진화론을 쓴 종의기원이라는 책 발표 현장에서 한 말이에요. 연설. 지금은 혼자 30년 돌아다니고 왜 이렇게 돌아다녀? 여러 사람이 1년 돌아다니고 AI로 시뮬레이션 하면 답 나오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2020년에 백신 아시잖아요. 코로나 백신 만드는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의 개발 과정으로 하면 4년이 걸려요. 근데 10개월 만에 나왔잖아요. 근데 다 AI를 썼어요. 스파이크 단백질이 빠르게 변이 되잖아요. 이 변이 되는 게 조금만 변이 되면 그걸로 추정해갖고 앞으로 어떻게 변이 될 거라는 걸 계속 시뮬레이션해서 만들어서 나온 게 우리가 맞은 백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벗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닌 거지. 그러면 이제는 미래는 뭐야? 천재는 1%의 자기 자신의 영감과 99%의 다른 사람의 영감을 혼합할 수 있는 인재야.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운해형 인간들이 가는 쪽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집단으로 일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만들어보고 함께 연결하는, 직접 혁신을 못해도 남들의 창조물들과 연결하면 사회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인물은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여기 머리 희끗희끗한 분들은 전부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야, 너 사회 나가서 성공하려면 냉철한 머리, 불타는 가슴, 부지런한 손발. 그래서 부지런하고 솔선수범하고 냉철, 이거 안 배우셨잖아요. 다 배우셨어 이거. 선생님들이 아예 그냥 세뇌를 시켰다고. 그러면 냉철한 머리가 뭐야? 좌뇌잖아. 불타는 가슴, 혼자 타는 거지. 부지런한 손발은 자기 옷 아침에 일찍 나오고요. 이런 시대가 아니야.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왔다 갔다 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미래는 뭐야? 이제 바뀌어요. 바로 운의 중심이면서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리더십이 필요해요. 뭐가? 상상하는 머리, 공감하는 가슴, 연결하는 손발. 이게 미래 인재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으로 가야 된다.